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별로 하나하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전립선이나 방광염, 요로결석, 요실금, 또 전립선, 아이들 포경수술 모두 좋습니다. 비뇨기과 질환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성별, 나이 그리고 증상 자세히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요즘인데 어떻겠습니까? 이 비뇨기과 질환도 계절성 질환들이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더워지면서 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고 음료를 많이 찾으시게 되니까요. 아무래도 빈뇨 증상, 네. 뭐 소변 자주 본다.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땀으로 배출되는 소변량보다는 많은 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분 섭취가 일단은 크게 작용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녁 시간이 아무래도 해가 길어지니까 그렇죠. 늦은 시간에 뭐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방역 수칙 지키느라고 잘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늦은 시간에 뭐 맥주라든지 뭐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 많이 드시니까 아무래도 야간 빈뇨 같은 증상 때문에 불편해하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커피도 이제 뜨거운 커피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렇게 양 많은 차를 좀 많이 마시게 되는데 커피 마시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커피에는 이제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카페인 함유량이 한 40에서 100 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커피 마시면 아무래도 이뇨 현상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시게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아메리카노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 같은 것도 물 수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수분을 방광 쪽으로 끌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커피 마시면 아무래도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또 이제 커피 말고 같이 탄산음료 종류도 그 중에 이제 차 종류 같은 경우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 종류를 드시는 경우에도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시고 나서 진통소염제 같은 거 이제 많이 맞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감기약, 종합 감기약이라든지 소염제 같은 거 먹다 보면 그 안에도 카페인 함유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감기약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저녁 때 이제 감기약 먹고 나서 또 자주 보시는 경우 간혹 있고요. 오늘도 아까 진료하다가 이제 환자분 검사하고 나서 뭐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이제 야간 빈뇨 있으신 분이 질문하셨는데 뭐 초콜릿 먹어도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좀 일부분 들어있는 경우에 그래서 초콜릿바 드시면은 소변 자주 마려우신데 뭐 저는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거 적당량을 드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용하는 경우 많이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피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묽게 타서 드시는 경우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니까 카페인 뭐 섞여 있다 하더라도 낮 시간 동안은 큰 문제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페인 함유가 돼 있는 음료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늦은 시간에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당뇨 환자들이 이런 차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는 건 어떻습니까? 당뇨는 이제 당뇨 자체의 특성 때문에도 이제 다갈, 단뇨, 그러니까 많이 물이 먹히시고 많이 마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변량이 좀 더 늘어나시죠.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너무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음료라든지 이런 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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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름이 안녕하세요. 아니라, 네, 네. 안녕하세요. 밤에 그 물을 섭취를 많이 안 하더라도 네. 계속 그 밤잠을 좀 설치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 전에 물을 되도록이면 안 먹고 자려고, 음식을 안 먹고 자려고 하는데도 그 잔류량이 느껴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 네. 일반적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라고는 이제 드는 게 소변이 이제 방광을 채우면서 처음에 서서히 차 올라오면 한 보통 우리가 종이컵 한 컵 정도, 3분의 2 정도 네네. 찰 때 첫 요이라는 걸 느끼세요. 보통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도로 두 번째 요이가 올 때 정도 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방광 용적이 남자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에서 100 정도의 첫 요일을 느꼈다 그러면은 한 두 컵 정도, 그러니까 250에서 300 정도의 두 번째 배뇨를 느끼고 배뇨를 의사를 느끼고 화장실 가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야간에 많이 먹지 않는데 화장실 간다는 것은 본인은 생각할 때 많이 안 드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실제로 뭐 저녁 식사를 안 하시는데 뭐 소변이 마렵다, 자주 마려워서 저녁 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간식 같은 거 가끔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아까도 여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간식 같은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거 먹어서 내가 소변을 자주 볼까 하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 견 과자류 이런 것들 먹으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영양 간식 같은 거 먹으면은 양은 많지 않은데 카페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소변 자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광 자체의 용적이 그릇 크기가 작으신 경우 있으세요. 이제 네. 평상시에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일정한 소변이 차고 배설이 되고 하는 요 과정이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잘 조절이 되는데 이런 네. 조절되는 양이 작으신 경우 낮에도 소변을 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아, 경우는 네네. 방광이 적응이 돼 있으신 거거든요.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방광 크기는 정상인데 방광에서 음, 느끼는 감각적인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자주 보시는 네.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보통 20, 30대, 40대 가면서 30대는 한 20% 정도, 40대 한 30%, 50대 지나면 한 4, 50% 정도에서 방광이 예민하게 느껴져 가지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빈뇨, 야간 빈뇨 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거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네. 평상시에 생활 습관에서 이제 물을 많이 안 드신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변에 의한 자극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행동 치료에서 첫 요인 느꼈을 때 소변을 한번 참아보는 훈련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네네. 실질적으로 소변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정확히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 3일 정도 배뇨일지라 그래서 소변 네. 양하고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자주 보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내가 느끼는 거하고 실제로 자주 보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 소변 양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변 한 번 볼 때 소변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본다 그러면은 조금 양 한 번 정도 참아볼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이 너무 예민하게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자주 본다 그러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이제 방광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도 있으시지만 정상적인 부분에서 좀 예민하다 느끼는 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 이제 자주 보시는 경우에는 생활 습관 속에서 본인이 자주 보고 있는 게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 화장실 자주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네. 내가 많이 먹지 않는다 해도 음식 종류를 어떤 것을 먹고 있는지 보통은 이제 9시 이전에 이제 먹는 거를 다 정리하시고 9시 이후에는 뭐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물 네. 수분이 있는 음식을 아니더라도 보통 네. 이제 일반적인 음식에 밥을 먹어도 거기서 물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런 요즘에 이제 계절적으로 과일 종류를 좀 드신다든지 하면 그게 배설되는 시간이 좀 차이 있는 분들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소변 양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빈도수하고 같이 해서 하시면은 아마 본인이 내가 진짜 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고 아니면은 아, 내가 뭐 정상적으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소변도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면 계속 네. 가게 되고 네. 아니면 이거 좀 자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하고 다녀오게 네.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좀 습관성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사람은 하루 종일 똑같은 생활을 하는 네, 분들은 없거든요. 네, 다 개개인마다 주어진 환경이라든지 자기 육체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생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소변을 평상시에 자주 보신다 그러면 조금 마려워도 가시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에도 소변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그런 방광 첫 요일가 왔을 때 참아보시는 방광 훈련 이게 행동 치료라 그래서 네, 행동요법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아무래도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방광도 적응을 해서 소변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변량이 많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당뇨나 이럴 때 뭐 차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소변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참으시면 오히려 방광이 과부하가 걸려서 아, 실질적으로 방광을 완전 배뇨, 그러니까 완전 비우는 게 아니고 음, 반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 또 방광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방광이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변 참는 습관으로 해서 소변량이 많은 상태 그런 경우에는 안 좋으신데요. 아마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한번 소변을 객관적으로 한번 측정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자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양이 적은 상태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천유이 보였을 때 한 100 정도 그래서 본인이 좀 많이 참았다 생각해서 봤을 때 한 두 컵에서 두 컵 반 정도 봤을 때는 정상적인 배뇨를 하고 있고 또 양이 많은 상태에서 자주 보시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양이 적은 상태에서 자주 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예민하다, 과민성 방광, 그래서 야뇨, 빈뇨 이게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면을 충분히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셔야지 다음 날 또 일상적인 주간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분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치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60대 중반인데요. 네. 그 밤에 자주 소변 보고 네. 보통 11시에 자면은 3-4번 정도 가거든요. 아침까지.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번 소변 놓으면은 한 컵 정도 그렇게 놓는데 그거는 야뇨인가요? 빈뇨인가요? 지금 이제 밤에 자주 보시는 빈뇨를 야뇨증이라고 하고요. 네. 야간 빈뇨 증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낮에 이제 자주 보시는 거를 주간 빈뇨라고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간 말 빼고 빈뇨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다가 소변을 안 보시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방광에서 일을 안 하나요? 방광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방광에서 일은 하는데 그게 이제 낮에는 그런 방광 자극 증상이면 깨어 있으니까 마려운 느낌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알아챌 수 있으시니까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수면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깊은 잠을 자시게 되면 아무래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배뇨 증상은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 증상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깨셔서 있다 보니까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변이 반대로 너무 마려워서 방광에 차 있는데 잠을 못 이루고 깨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개는 60대 이후에는 수면과 관련되는 호르몬이 이제 줄어들면서 자꾸 수면 부족이 생기시고 중간에 깨시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는 거 하나하고 또 나이 드시면서 우리가 이제 콩팥에서 수면 중에는 수분을 방광 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보통 이런 호르몬들은 낮 시간 동안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잘 때 방광으로 내려가는 소변량을 줄여서 방광에 저장할 수 있는 용적을 좀 늘려서 자다가 깨서 소변 보시는 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런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분비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먹는 대로 방광에서 저장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내려가서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재흡수라는 과정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자주 보시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통 자다가 두세 번 이상 깨시게 되면 이거는 수면을 심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치료가 맞아요.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호르몬제를 먹어도 되나요? 호르몬제를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소변량이 많으셔서 깨시지 않는다고 이제 한 컵 정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게 한 컵 정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낮에도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건지 한번 그렇게 뭐 밤에도 이제 볼 때마다 한 컵 뭐 양이 더 많이 나오면 두 컵 나오거나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뭘 많이 먹어서 또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일단은 수분 섭취 제한, 음식물 제한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서 보는 양이 한 컵 이상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양이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면 방광으로 내려가는 소변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컵이 나오는 것을 반 컵으로 줄이면 한 시간에 한 번 깼다 그러면 2시간은 참을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서 깨시는 거를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뭐 3-4번 깨시던 거를 한두 번으로 하면 그래도 많이 좀 편해지시거든요. 좋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소변은 뭐 또 참으보라 그래가지고 얼만큼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배꼽 밑에 이렇게 눌러봐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이 오면 화장실을 가고 그러면은 그냥 느낌만 그렇다면 안 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하루에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한 번 소변 보시고 보통 점심 전에 한 번 보시고 그다음에 저녁 전에 한 번 보시고 자기 전에 한 번 보시고 그리고 수면 중에는 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면 시간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면 수면 시간 8시간, 7-8시간 보통 주무시니까 12시에 자서 아침 뭐 7시, 8시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일찍 일어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 저녁에 수면 시간을 빼고 나머지 시간을 따질 때 4-4-16 해서 4시간에 한 번 정도 보세요. 보통은 아침 한 번, 점심, 저녁, 자기 전에.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더 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2시간에 한 번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번 볼 게 8번이 되시는 거니까 그래서 8번 이상 보는 경우를 빈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배 눌러 보셔가지고 소변 본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배를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방광을 자극을 해서 소변을 마렵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봤는데 소변량이 많지 않다. 뭐 점심 네. 때 봤는데 많지 않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고 계신 거고요. 대개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시고 나서 식사하시고 나서 점심 때 이제 소변을 점심 식사 전에 보시는 경우에 소변량이 많다. 그러면 먹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경우 종이컵으로 한 네. 여성인 경우에는 2컵에서 2컵 반 정도. 그 네. 양은 250에서 300 정도 되세요. 우리 네. 보통 그러면요. 네. 선생님. 근데 밤에 자꾸 이제 불면증이 이제 있어가지고 중간에 자꾸 깨는데 그러면은 음료를 자꾸 먹이는 것보다는 수면 도움되는 약을 먹고 그냥 그렇죠. 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소변량이 적은데 자주 깨셔서 화장실 간다 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네. 방광이 예민하셔서 그런 경우가 하나 있겠고 하나는 네. 지금 이제 불면증, 수면 부족 때문에 이제 수면 방해 이런 증상 때문에 그러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변량이 적은 상태에서 자꾸 깨시는 경우에는 뭐 수면제 치료 같은 수면제 복용하시거나 불면증에 대한 치료 먼저 해보시고 불면증 그게 치료가 잘 먼저인가요? 되신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는 뭐 방광이 예민해서 그렇다면 방광 속에 작용하는 약물들을 복용하시면은 둘 다 조절이 네.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훨씬 네. 일상생활 편하시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뭐 어떤 원인이다 얘기하기가 힘든데요. 일단은 본인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그래서 비뇨기과적으로는 배뇨일지라고 해서 보통 이런 빈뇨 증상이나 야간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얼만큼 언제 어느 양으로 보시는지를 그 일기를 써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저녁 때 불편하신 거니 그렇게 한번 3일만 체크하시면은 객관적으로 그거를 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하거나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근데 그러면 선생님 그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있을까요? 방광염이요? 방광염은 지금 이제 과민성 방광 이런 거 좀 야간 빈뇨하고 좀 다른 증상인데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거꾸로 감기가 걸렸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감기 뭐 피곤하거나 그러면 가끔 걸리실 수 있잖아요. 뭐 피곤하거나 과로하셔가지고 잠 못 자고 막 그러시면은 이제 감기 걸리고 목 불편하신데 방광도 마찬가지로 피로감. 제일 안 좋으시고 두 번째 소변 참으시는 거. 그 소변 참는 게 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소변을 참게 되면 우리가 방광 내 잔뇨, 고인물은 썩는다. 그래서 보통 여성 요도 구조가 짧기 때문에 요도 길이가 짧아서 대개는 그 대장균,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 방광에 들어와서 그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그러면은 그 세균들이 많이 갑자기 증식을 해서 방광벽에 들러붙어서 방광벽에 자극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소변이 평상시에 내려와서 멀쩡한 방광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염증이 생기고 방광벽이 헐고 피도 나오고 하시다 보니까 소변이 차면 그 방광벽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오시고 심하면은 피가 막 나오세요. 혈뇨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방한다 하는 것은 평상시에 소변량이 많은데 참으시는 게 안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낮 시간 동안에는 참으시는 게 안 좋고 아니면은 수분 섭취를 평상시에 안 하신다면 소변량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만약에 뭐 물이 좀 먹고 싶어가지고 구갈 증상 입이 마르고 그래서 뭐 수분 섭취하는데 한 컵을 좀 마셨다? 그러면 한 컵 반 정도로 좀 늘려서 마시고요. 그다음에 잠자기 전에는 9시에 뭐 많이 먹지 않으시고 아까도 야간 빈뇨 증상도 마찬가지로 안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잔뇨가 남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까 소변이 차 있는지 눌러보시는 거는 방광 자극 증상을 주는 건데 배뇨할 때 특히 여성분들은 앉아서 자변기 앉아서 소변을 다 보시니까 그럴 때 배꼽 밑에 주먹을 쥐고서 아랫배로 살짝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수그리시면
소변 나오는 것도 좀 수월하게 작용이 되세요. 그래서 잔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뇨를 줄이시면 방광내 또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덜 주기 때문에 방광염을 예방할 수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선생님, 여성들이 비뇨를 너무 자주, 비데를 너무 자주 써도 안 좋은가요? 이렇게 그렇지는 청결하게 않으세요. 하냐고 자꾸 씻는데. 비데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잘 안 쓰시는 분들 있지만은 비데는 개인 위생을 위해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비데를 쓸 때 주로 이제 회음부 요도구, 오줌 나오는 요도구 입구 쪽을 자극을 주시게 되면 그게 이제 소변 마려운 느낌 자극이 되세요. 그래서 비대하시고 나서 소변 마렵다고 그래서 또 나중에 또 닦으시고 소변 찔끔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불편하신 경우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만 없으면 비대 세기를 좀 강하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약하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분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은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0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얼마 전 남편이 아파서 남편의 소변을 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소변량이 얼마나 많았던지 놀랐다고 하는데 여성 소변량하고 남성 소변량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나요? 보통 소변 참는 능력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우세합니다. 그 이유가 방광 용적이 남성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 정도 되고 여성은 300에서 한 350 정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요즘에는 맥주병도 작은 맥주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마트에서 가면은 살 수 있는 그게 한 3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를 참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도. 그런데 남성은 거기에 종이컵 한 컵 정도 더 참을 수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남성이 소변을 더 잘 참으세요. 그거는 해부학적 구조로 여성 요도가 좀 짧고 남성은 요도가 길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외 요도 관략근 기능이 좀 더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대부분 보면 이제 분만하거나 이제 나이 드신 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실금 증상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 이유가 남성들에 있어서 요실금은 뭐 수술이나 어디 척추 손상이라든지 이런 다른 원인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 있지만은 대부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변을 참는 기능은 남성이 여성보다는 좀 더 우월하다. 그게 이제 방광 용적도 한 100cc 정도 남성이 좀 더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뭐 개인 차이가 좀 있으신 거죠. 여성들이 이제 나이 50대 후반 되면서 요실금, 방광 질환들 많이 겪게 되는데 남성들도 요실금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받으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뭐 대문 열고 나가는 게 힘들어서 문짝을 확 뜯어버렸으니까 아무래도
그 문 들락날락하는 힘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셀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남성에서는 주로 이제 수술 후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병적으로 이제 어떤 뭐 뇌손상, 뇌졸중이라든지 뇌 혈관 질환으로 해서 후유증으로 해서 그 조절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방광이 어느 정도 소변을 참아줘야 되는데 참을 수 없고 방광 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절방뇨라 해서 절방뇨실금 이런 소변이 마르면 참지 못하니까 찔끔찔끔 새시는 경우가 남성에 있어서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성이 더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전립선, 여성들은 네. 방광염으로 나이 네, 먹으면서 방광염, 그다음에 뭐 분만 후에 방광을 지지하고 있던 주변 근육들이 질 근육 이런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지 근육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광이 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의 문제로 요실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잘 먹고 잘 이제 배설을 하면 건강하다라고 네. 했는데 이 소변만큼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낮에는 2시간에 한 번 정도 네. 자주 화장실에 가시는데 밤에는 그렇지 않을 때 혹시 또 문제가 있는가라고 2시간에 한 번 정도 보시는 경우는 낮에 활동하면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심장 박동수도 늘어나고 활동량 하다 보면 뭘 많이 먹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나시고 자주 가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커피를 뭐 아메리카노 뭐 많이 물 타서 뭐 얼음 많이 타서 먹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에는 안 보시는 거는 뭐 안 드시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밤에 소변 보시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야간 빈혈 한 번 정도 1회 정도는 한 50대 이후에는 한 번 볼 수 있고 60대 넘어가면 2-3번 많으시니까 이제 수면 부족 때문에 이제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신 거죠. 네. 아, 그럼 약물 치료하면 괜찮습니까? 네, 잔유량을 좀 줄여주고 소변을 수월하게 나오게 하고 또 방광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방광 수축이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덜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훨씬 배뇨에 도움이 되세요. 네, 저장 증상 같은 경우. 주변에 이제 지인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60대에서는 거의 뭐 밤에 2-3번은 가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상인가 했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부부싸움에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 화장실 자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또 이제 각자 방을 따로 쓰시는 경우에도 소변 문제 때문에 서로 깨우고 그러면 잠 못 주무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시는 경우 있는데 나이 드시면은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약을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조금 변화를 주시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약은 한 얼마나 드시면 바로 효과가 있습니까? 약은 보통 이제 복용하시게 되면 원인별로 해서 좀 진단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에서 3개월 정도 복용하시면은 많이 개선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저질환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본 비뇨기과 최윤봉 원장 모시고 비뇨기과 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